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양세아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제273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회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숏 인터뷰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위원회 돋보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숫자로 보는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먼저 의안 통계입니다. 총 59건의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조례안은 47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32건, 시와 교육청 집행부 제출이 13건입니다. 상정된 59건 중 처리된 의안은 57건인데요. 3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3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상 발언 및 자유 발언 통계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 발언에 7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고 2차 본회의에서는 신상 발언 1명, 5분 자유 발언에는 4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0일 개회한 제273회 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최근 코로나 감염이 증가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19 환자 선별을 위해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열 측정기가 제품 종류별 측정 방법 및 부위 차이 등에 따라 체온이 각각 다르게 측정되는 민원이 발생되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캠프마켓 중 일제 강점기 조병창 병원으로 사용된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캠프마켓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해온 캠프마켓 이전 주주인 부대이전 개발과의 책임회피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사업과 생활고로 인해 파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소각해주는 주빌레은행 제도를 신보복지재단을 통해 구축하여 위기에 처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이 빠르게 정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인하대는 공식적으로 인천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관이지만 인천시를 대표하는 종합대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탈락 사태를 계기로 인천시와 인하대 간에 반드시 새로운 관계 설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마켓 역사적 건축물에 대해 존치냐 철거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역사 자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더 우선돼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겐 더 넓고 더 깊은 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통합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 공항으로도 표함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 권고안대로 국방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처럼 6.25 전쟁으로 생존한 원주민들의 귀향 요구에 부응하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합당한 화해 조치를 강구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숏 인터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의 숏 인터뷰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성준 의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시민들의 복지 확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광범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화복지위원회 현안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복지위원회의 어떤 소관 부서들이 공공의료 그리고 감염병 관리 등의 사무를 맡는 건강체육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의 사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복지국, 그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국 등 시민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지만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의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 업무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안 사항 중에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또 있는데요. 인천의 공공의료 현황은 사실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은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의료 기관의 비율이 뭐 병원 베드 수라든지 아니면 의료인 수를 봤을 때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공공의료가 열악한 도시가 인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어느 시도보다도 인천이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료진들도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공공의료 강화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유치돼야 되고 제2의료원도 만들어져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특히 인천형 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관심이 또 많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담당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인천 시민의 모습을 잘 아는 데가 인천시입니다. 그러면은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인천 시민이 어떤 복지의 요구들이 필요한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현장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인력들이 다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해서 좋은 인력들이, 좋은 사회복지사들이 인천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동안 사업들을 했고, 지금 성과가 정말 좋아서 대한민국의 탑의 어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 도시가 인천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YMCA가 제8대 인천시 의회를 대상으로 우수활동 시의원과 우수조례를 선정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두 분야 모두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부분들도 있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조례 중에서 이번에 평가를 잘 받은 게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복지를 흔히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무덤까지는 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요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과 산모에 대한 지원들이 공공성들이 부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고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만드는데 법적인 어떤 뒷바탕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코로나19로 힘드신 우리 자영업자 및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되는 숙제를 지금 또 안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여실히 발견한 게 있습니다. 공공성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뿐만 아니고 공공의 가치, 그리고 모두가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작은 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빨리 코로나19 사라져서 마스크 벗고 시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위원장님과 함께한 숏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9월 10일 2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고존수 의원이 신상 발언과 함께 윤재상, 박정숙, 백종빈, 김희철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직도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특권의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권력 행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좀 더 성숙해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 발언에서 윤재상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고, 박정숙 의원은 2040년 인천도시 기본계획안에서 인천 내양 18부두를 기존 상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백종빈 의원은 덕적, 백령, 연평 등에 쌓여있는 해양 쓰레기와 함께 어구 수거에 관해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김희철 의원은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현장에 있는 경제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차이나 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7건이 상정되었고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12건의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인천광역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인천국제공항 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기술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상정했고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되었는데요.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은 보류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수산종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해양 친수 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가결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이 상정됐는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격 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 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8월 12일 동일방직의 노동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토론회는 인천의 산업 역사와 여성 노동운동사의 상징인 동구 만석동 일원의 동일방직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근대 건축자산으로서 가치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인천 1인 가구 지원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1인 가구 당사자를 비롯해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는데요.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 기본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했고 시장의 책무, 1인 가구 실태조사, 주거복지, 공유주택, 공동체 활성화, 건강, 문화, 여가, 생활안정, 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8일 영상회의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인천시 산하공단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 산하환경공단과 시설공단의 경영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2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는데요. 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유구조 개선, 조직 구조 조정, 공사로의 전환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으며 또 참가자들의 질의 시간에도 보다 나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오고 갔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운송사업조합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안전수칙 운행 점검 등 인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최근 플랫폼 업체와 수수료 갈등 문제, 개인택시 조합의 다기능 복지센터 건립, 개인택시 대패 차량 보조금 지원 등의 예산 지원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버스 운송 사업조합에서는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운수 종사자의 근무 여건 현황을 살펴보고 버스 운행 시 친절 서비스 강화와 광역버스 운행에 따른 근무시간 최저임금 제약의 제도적 현실화, 버스 준공영제 감사원 지적 사항, 시민 요청의 버스 노선 조정 등의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 9월 1일 학교 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위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진 위기 상황에서 학교 상담 지원 조례의 당위성과 위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조례 제정 방향성 및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창규 의원은 효율적인 위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학교 상담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